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주말입니다. 시장 끝났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본업에 충실하면서 여유로운 투자를 하자. 자, 주말은 주말답게 편안하게 쉬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배트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문주홍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반등을 좀 줬거든요. 네, 오늘 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올 게 왔다, 이번 주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올려주셔도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트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오프닝을 하니까 굉장히 좀 낯설고 한데, 아무튼 시장이 이번 주 굉장히 좀 많이 요동을 많이 쳤죠. 우리 투자자분들이,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거 무슨 일인가, 큰일 났구나, 막 그런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또 하루 이틀 만에 또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또 최근에 들어서 계속 강조해 드린 게 여름 돼서 한 번에 어떤 이 변화, 큰 변화가 좀 나올 걸로 보여진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변화가 잠깐 맛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고요. 아마도 지금 BOJ 일본은행이 아마 통화정책 비율을 바꿨다. 그 부분이 아마도 요번에 이제 조정을 좀 준다면은 그게 좀 글로벌리하게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그제 어떤 그런 시장의 큰 변화 그런 거 못지않는 게 앞으로 좀 더 비일비재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핵심 섹터에서 머무시고 그러면은 큰 문제 없다. 오히려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 성과를 좀 못 내셨던 분이면은 하반기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다만 그 큰 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니까 염려는 접어두시고 이게 기회가 오는구나, 싸게 살 기회가 오는구나,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는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고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고 많은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길 수 있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주셨고요. 종목명이 세비캠, 매수가가 96,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이 10%라고 하는데 세비캠 오늘 종가 살펴보면 오늘 종가가 89,500원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1.13%의 강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이죠. 우리 문종 감독님께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세비캠 뭐 종목 이제 폐배터리 그 부분으로 해서 아마 이슈가 돼서 이제 좀 사셨을 텐데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띄워놔 볼게요. 세비캠이죠? 네. 96,000원에 비중 10%. 네. 사실 뭐 96,000원이면은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죠. 배터리 섹터가 이제 크게 보면은 양극재. 제가 주식반장 강의 6개월 동안 하면서 30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배터리 그러면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뭐 전구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양극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이 폐배터리, 그러니까 자원 리사이클링이잖아요.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난 배터리 상승 사이클 때 1분기 때 굉장히 좀 뭐 성일하이텍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세비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그 96,000원에 비중 10% 매수 가격이 뭐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배터리의 어떤 급상승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셨다라고 하면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 수익성으로 이제 막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멀리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이제 대기업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원 리사이클링 쪽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세비캠, 뭐 성일하이텍 대표적으로 그렇게 있지만은 앞으로 대기업 그룹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미 에코프로 그룹이나 뭐 포스코 그룹 뭐 기존의 그런 그 대기업들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이 부분이 경쟁력이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입 장벽이 높다. 뭐 그런 거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이걸 이제 추출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자원을 추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뭐 정제 기술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슈가 돼서 그때 한번 쫙 올랐다가 진위가 좀 가려지는. 그러니까 대기업과 어떤 이 조인 관계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나중에 살아남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거품을 빼는 그런 정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위치를 뭐 잡아 드릴 텐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차트를 그렇게 뭐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위치를 좀 이제 보는 용도로 이제 좀 보는데 96,000원이면 사실 이 정도 되겠죠. 여기고 지금 오늘 89,500원이니까 요번에 이제 그 급반등을 했었고요. 급반등을 했었고 또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제 추세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약간 이제 벗어나는 과정에서 요런 식으로 좀 지그재그 뭐 그런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96,000원은 뭐 그렇게 손해보고 팔 가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비중 10%는 적당하다. 보통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 보이면은 막 그 몰빵을 해서 100% 비중을 가져가고 50% 이상 가져가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좀 강조를 드리지만 좀 비중을 좀 분산해서 기본 비중 10%를 좀 가져가시는 게 가장 그래도 낫다. 비중 10%씩 10종목이면 딱 100%잖아요. 그 중에 좀 가중치를 좀 높일 거는 좀 핵심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섹터를 이끌어 나가는 대장주 쪽에 1, 2, 3를 좀 놓고 그 외에 이제 하단부에서 이렇게 비중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10% 비중 뭐 적절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아무튼 뭐 이 기업이 좀 올라가려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잖아요. 그게 좀 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급등락이 계속 반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 윗자리가 99,000원, 8,000원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절반 정도는 좀 익절 수준으로 좀 하시고 그 추후에 10만 원을 넘겨서 강한 어떤 그런 부분이 순환매가 돈다면은 거기서 또 한 번의 그 수익 실현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손실을 보고 팔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다만 이 99,000원, 98,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를 좀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금양요. 금양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49,000원에 100%요. 네, 49,000원에 100% 비중. 금양이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까 13%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3만 4,100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 금양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예, 문종입니다. 49,000원에 100%뭐 그냥 바로 그냥 최근에 뭐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좀 사신 거 맞죠? 아니요, 6월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최근 6월 달에. 예. 예. 제가 6월달 들어갔는데요. 예. 19만 원, 이제 200 동안 노동친 걸 봤죠. 근데 이번에 19일 날 이제 19만 원 팔려다가 아예 한 살들이 그냥 떨어졌더라고요, 주식이. 노동쳐가지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뭐 우리 시청자분이 6월 달에 이제 매수를 하셨을 텐데 예.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또 광물도 오고 또 2차 전기도 하고 몽골 그거 재원 그거 네. 개발한다고 나왔던데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 금양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금양이 원래는 본 사업이 그쪽 이 광물 자원이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준비를 해 오고 그것을 이제 광물을 이제 MOU도 체결하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일단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각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시세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오늘 종가 13만 4천 원에 이렇게 하면은 13만 4천 원으로 치면 시청자분께서 이제 매수하신 4만 9천 원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큰 수익이잖아요. 네. 큰 수익인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19만 5천 원을 딱 찍었을 때 팔려고 했었는데 못 팔았다. 예.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주식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 발바닥에 사서 저 머리 끝까지 먹으려고 하면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 그건 절대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분들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분은 요 머리 끝과 발끝 해서 이 몸통 부분만 취하셔도 충분하다. 주식은 절대로 개인이 또는 내놓으라는 기관 투자가든 외국인 투자자든 절대로 발바닥에 사가지고 머리 끝까지 먹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덜어내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양 같은 거 파실 의향이 있는 거잖아요. 파실 의향이. 예. 그러면 오늘같이 어제 그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그제 여기서 이만큼에서 떨어진 폭이 45% 떨어졌어요. 예. 이 고점 아까 말씀하신 이 19만 5천 원 대비 45%가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반등을 했잖아요. 13% 반등을 해가지고 13만 4천 원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절반은 100% 비중은 투기다. 예. 그거는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매를 하시고 쉽게 말해서 운이 좋아서 하나 걸린 거지 그렇게 하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월요일이라도 오르면은 절반이라도 파시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거는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까치밥이라는 말 아시죠, 어르신? 네. 우리가 남겨놓는 음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돈이 또 벌려요. 주식에서는. 절대로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이 정도 네. 수익이면은 내가 팔 의향이 있다. 이 기업과 끝까지 나는 갈랜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이미 19만 5천 원에 못 판 게 속상하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은 그거는 과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더 물어볼게요. 네. 월요일날 한 70% 팔고 네. 30% 더 가져가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월요일날 80% 파시고 예. 20% 가져가세요. 20%. 더 가져가세요? 20%는 가져가되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더 올라가면은 예. 요번에 찍은 19만 5천 원을
네. 바로 넘으려면은 시장이 정말 또 다른 어떤 그 이 수급적인 이슈가 또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면은 잠깐 올라갔다 한 15만 원 정도 벽에 부딪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나와서 10만 원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는 게 지금의 변동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시고 그래야지 돈이 벌려요, 주식에서는. 예.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금양 상담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월요일장에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종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장중에 소통 더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하나솔루션이요. 네, 하나솔루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49,300원에 네. 38%예요. 네, 매수가가 49,300원에 비중 38%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36,650원 손실 구간이십니다. 그리고 연일 좀 빠지다 보니까 고민이 더 깊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49,300원에 우리 그 시청자분이 하나솔루션 네. 우리 근데 이거 왜 사셨어요, 근데? 이거 오래됐어요. 오래 사셨죠? 네. 최근에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쭤본 거고, 장기 투자로 이렇게 가져오시는 과정에서 매수한 가격보다 위에 올라간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거기 장기로- 이거 중지됐다가 네네. 시작할 때 한번 대충 그 가격 라인쯤에 예. 오긴 왔는데 그때 못 팔아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일단 하나솔루션이 뭐 하는 건지는 아시죠? 네네. 예. 이게 태양광. 태양광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사실 이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은. 향후 미국 시장의 어떤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뷰를 밝게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뉴스 많이 안 보셨어요?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아니 여기 인터넷에서 많이 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수급이 사실 좀 꼬여 있어요. 수급이. 이 하나솔루션이 말하자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과거에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를 이렇게 좋게 내는데 사실 주가는 계속해서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 태양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증권사 리포트는 화려하게 포장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 제가 보는 뷰로서는 그닥 그거는 가봐야지 알겠다. 그렇게 좀 보여져요. 어쨌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반등할 때 눈 딱 감고 파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지만은 비중이 또 38%잖아요. 네. 비중이.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 열리고 이미 방향은 정해졌는데 계속해서 소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제가 그냥 종목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저거 된 거를 저는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차트로 한번 그냥 말씀드릴게요. 차트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자,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자, 월봉 차트인데 지난 그 20년 동안의 차트입니다. 이게. 자, 2011년도에 태양광 그 붐이 있었을 때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이 꼭지가.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그때 한번 이슈돼서 한번 쫙 올랐고 결국은 부딪힌 자리가 전부 다 여기죠. 이 자리. 이 고점을 지금 못 넘었어요. 여기도 못 넘었어요. 지금 최근에. 이때 당시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올 때 최근에 작년에 이렇게 올라올 때 증권사 리포트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는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나오는데 계속 기관들이 팔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서 물린 기관들이 털어낸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추세로 보게 되면은 이미 박살이 난 거예요. 여기서 이미 꺾인 거예요. 45,000원이 무너지면서 꺾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반등이 오면은 제가 볼 때는 45,000원 전후 그런 정도. 45,000원 지금 3만 얼마예요 지금
36,600원인데 진짜 45,000원 오면은 정말 그 큰 반등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오기 전에 한 번의 아픔이 더 크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8%면은 그러니까 비중 그냥 절반만 남기고 과감하게 팔고 그냥 종목을 좀 편안한 종목으로 가셔도 그 수익률을 같이 메꿀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지금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지금? 얘기냐면 절반을 파시면은 49,000원짜리 지금 36,000원이면은 주당 13,000원이잖아요. 그럼 거의 한 30% 가까운 손실이에요. 그렇죠? 네. 30%를 손절치고 그 돈으로 30%를 만회하려면 약 40% 정도, 45% 정도 먹는 종목을 사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런 종목을 사서 그거를 매치를 됐을 때 한쪽에서 수익이 났을 때 상세가 되잖아요. 제로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시장의 중심으로 가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잘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주고 45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확보를 한 뒤에 종목 교체를 좀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 U 플러스요. 네, LG U 플러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12,000원에 네. 20%. 네,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20% 말씀을 해주셨는데 LG U 네. 플러스가 오늘 종가가 네, 10,000원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손실을 예. 보고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예. 네, LG U 플러스 이 종목 어떻게 대처를 해볼까요? 근데 왜 웃으세요, 근데? 먼저 웃으셨잖아요. 자,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 수고하십니다. 네네. 그 LG U 플러스 언제 사신 거예요, 근데? 이거 산지 네?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었어요? 예, 예. 12,000원이면은 제가 가격을 대충 보니까 12,000원이 왔을 때가 작년 연말인데요? 작년 연말이 아니고, 네. 하여튼 몇 달 됐어, 몇 달. 아, 몇 달. 예. 아무튼 뭐 LG U 플러스 이거 왜 사신 거예요, 근데 왜? 이 뭐 배당도 주고 이렇다 계속 샀지만. 아, 배당주 그런 걸로 해서. 예, 예.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주식을 하시면서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정말 소중한 돈을 주식이라는 이 보장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주식은요. 이익을 보장해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배당을 이제 이 목표로 사셨다고 하는데 배당을 만약에 뭐 10%를 준다고 쳐요, 배당을 매년. 네.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20% 내려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투자, 배당을 위한 투자, 흔히들 그 연말쯤 되면은 이제 배당 투자 종목 리스트 막 나오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배당 투자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 기업을 사서 그 성장이 나중에 갔을 때 내 원금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지금 이제 단순히 뭐 단기적으로 배당 어떤 수익을 먹고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기업 문화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배당 투자 목록해서 연말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LG U 플러스는 네. LG U 플러스는 이미 추세가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 대장군이라고 하잖아요. 대장군. 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 뭐 삼성전자가 막 따르면 반도체주가 올라가듯이 네. 그런 쪽에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의 시장의 핵심은 이 LG U 플러스는 뭐예요? 그냥 국내 무슨 이동통신 사업자잖아요. SK텔레콤하고 네네. 똑같잖아요. 네. 포화 상태잖아, 포화. 그냥 이미 이동통신 가입은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 해놓은 상태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 휴대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 인터넷 보시고. 네. 그러니까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있는 기업은 주식으로 접근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12,000원에 20%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반등은 한번 올 것 같은데 반등이 오더라도 이 회사는 뭐 한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1,000원이야. 예, 1,500원에서 11,000원. 예. 그 정도가 올 것 같아요. 이거 차트로 잠깐 그냥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리면은 이미 추세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계속. 그럼 11,000원에 파는 게 낫습니까? 11,000원 정도 되면은 그냥 파는 게 낫다. 네. 파시고 네. 차라리 그냥 하이닉스나 네. 어머니 그냥 뭐 삼성전자 같은 거 한 65,000원 내지 그 아래쪽 오면은 차라리 네. 그런 거 사시는 게 나아요. 아, 삼성전자야. 그러니까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하실 것 같으면은 시장을 네.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하실 것 같으면은 큰 네. 욕심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나는 시장과 함께 갈랜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뭐 7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만 5천 원에서 6만 원 그 사이 내려오면은 그 정도 오면은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대신에 재미는 없지. 하지만 한 1, 20%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아,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어머니가 그 마음이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11,000원 정도 되면 이제 막 손해라도 팔아야 예, 되겠네요. 예. 주식은 먹고자 들어가지만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예. 그래야지 주식으로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LG U+는 11,000원까지 반등을 준다 하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좀 고려를 해보자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1만 5천 원에 네. 50%예요.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종가가 54만 2천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잘 매도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네, 방송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거 근데 그 많은 얘가 배터리 중에 그 3월인지 4월인지 그때 49만 8천 원까지 한번 내려온 네.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때 한번 샀고 그다음에 이번에 교환사채 뉴스 밤에 나오길래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53만 원에 네. 또 불타기를 좀 한 거죠. 아, 불타기를. 예, 그래서 물량을 이렇게 채워서 평단이 저렇게 됐어요. 불타기, 물타기를 아실 정도면은 이제 그 주식에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 일단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를 하신 거는 그 네. 단기로 보시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시고 사신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정기예금이라 생각하고 그냥 샀는데 네. 하필이면은 이제 교환사채 뉴스 나오고 나서 그 노이즈 때문에 조금 살아나는 듯 하더니만 네. 이번에 그 2차 전지들 그 난리통에 네.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약간 그 불똥이 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리고 정확히. 공매도 비율도 보니까 엄청 높고 그러길래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제가 그 지난번에 보니까 60만 원까지 또 살짝 갔다가 다시 이제 두 네. 번 했다가 이제 이번에도 또 내려오길래 네네. 제가 60만 원까지를 보고 많이 생각하는 게 생선 머리가 되는 건지 네. 적당한 선에서 그냥 뭐 팔고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약간 혼란스러운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한번 꼭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DI, SK온 국내 셀 네. 3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원탑이에요. 네네. CATL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걔들하고는 결이 네. 달라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분명한 네. 거는 51만 5천 원이면은 그러니까 네. 정기예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냥 한 3년 갖고 가면은 차라리 네. 뒤도 안 보고 그냥 비중 50%니까 네. 가져가면은 그냥 네. 무조건 먹는 주식이고 그 이상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시가총액이 지금 한 130조 정도 되는데 네. 제가 보는 뷰에서는 그 굉장히 많이 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셀 3사는 제가 이제 네. 주식 강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거기서 이제 그 양극재를 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셀 3사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만 가끔가다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네네. 이 셀 3사는 저축 네. 수단으로는 좋다. 하지만 이제 몰빵으로 빡 50%를 산 거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기예금으로 갈랜다 하면은 뭐 굳이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투자하는 시기예요. 이번에 교환사채 발행하고 뭐 자금 조달하고 막 하잖아요. 네네. 지금 그 북미의 공장 짓고 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셀사들은. 네. 그럼 그 돈이 이제 실질적으로 회수가 되는 지금도 이제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주가는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걷어들이는 실적이 그러니까 투자해 놓은 거에서 갑자기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 공장을 막 지어놨어요. 근데 네.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팍 나와가지고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막 벌 때 주가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SK온도 마찬가지고 네. 한 앞으로 1, 2년, 2, 3년 정도 투자를 계속 할 때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멈춰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공장이 이제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럼 네네. 주가는 그 전에 선반영을 받아요.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부터 해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답답해도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를 사가지고는 답답한 마음으로는 사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저축하는 심정으로 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사는 거는 말리지 않지만은 네. 몰빵해서 진짜 나는 살랜다고 딱 50% 샀으면은 그냥 가져가 보자 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쪽에 머무시면은 밸런스를 네. 어느 정도 맞춰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만 원의 벽을 넘어야지만 무조건 간다. 근데 60만 원을 넘을 때 제가 볼 때는 요번에 3번 터치하고 지금 무너졌는데 네. 결국은 그거는 이제 추세가 박살나려고 무너지는 것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상당히 커요, 지금은. 공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해소하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치열한 네. 공방전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셀 3사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좀 그게 이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문종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소통하면서 시장 전략들 좀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문종 전문가님께서 이번에는 강의도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지금 뭐 종목 상담만 이렇게 싹 하려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한번 정리를 잠깐 짬내서 한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의 강의일지 지금 바로 이야기 예. 해주시죠. 아무튼 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해서 이제 원래 2부 코너가 종목 상담 풀 코너인데 시장이 워낙에 이제 좀 어수선하고 우리 이제 노란톡에 계신 분들이 또 되게 좀 어수선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요청해서 강의를 한번 잡는데 일단 그 시장 지수의 위치를 항상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지수를 한번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게 위에는 그 코스피 일봉 차트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스피 일봉 차트고 이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선이 쭉 나오죠. 그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잠깐 한번 이탈이 됐었어요. 지난 7월 초에. 그리고 2,500을 잠깐 간당간당 하다가 저는 이제 강의 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여기서 차라리 한번 깨줬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 하반기 정말 좋은 기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웬걸 요게 또 이제 갑자기 그 뒤부터 배터리가 슈팅이 나오고 막 하면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600포인트까지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요 지수가 2,600을 넘어서 뭐 이렇게 바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또 한 번의 어떤 하반기 기회를 잡으려면은 요게 좀 내려오기를 고사를 좀 지내셔라. 뭐냐면은 균형점이 한번 깨져야 돼요. 올해 굉장히 좀 무난하게 이렇게 온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의 어떤 그 뭐랄까 변수, 시장을 한번 뒤흔들 만한 변수가 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좀 바뀔 수 있는 게 좀 제가 연초에 그런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하면 올해는 큰 탈이 없겠다라고 이제 연초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일본은행의 통화 스탠스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에서 그 발행하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제로금리잖아요. 거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엔화를 싸게 빌려와서 거의 제로금리 돈 이자도 안 주고 빌려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글로벌 IB들이 전 세계 막 투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산에 다 투자하고 해서 그동안 한 20년 동안 일본은 불황기를 걷는데 전 세계 자산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그게 이제 그 자금의 거의 근원이 엔캐리 자금이에요. 그럼 통화 정책이 이제 그 비율을 바꿔버리면은 그 엔캐리 자금은 그동안 무이자로 했는데 금리가 좀 올라가면은 부담이 가죠. 거기다 이제 통화 정책을 좀 바꿔버리면 회수 그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엔캐리 자금의 어떤 그 요동침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가시화가 되면 시장을 한번 글로벌리하게 약간 그거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 명분을 살려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시장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외국인이 선물을 무지하게 사면은 프로그램 매수를 해서 갑자기 막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외국인이 선물 확 돌변을 하고 이러면 또 프로그램 매도를 해서 갑자기 멀쩡하던 게 막 그러고 최근에 그 이틀 전에 배터리 섹터가 박살난 거는 이번 달만 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번 그 7월 3일이죠. 7월 3일부터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1조 8천억을 샀어요. 그중에 에코프로를 5,700억, 그 에코프로 BM을 5,700억. 두 개 합해서 1조 1,000억을 샀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제 그제 갑자기 확 휘몰아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냥 시간을 정해서 그냥 선물을 대량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프로그램으로 슈팅을 쫙 가다가 그냥 확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몇 차례 더 나올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글로벌리하게 지금 아무런 어떤 뭐랄까요 악재 요인이 없잖아요. 금리도 이제 0.25 인상을 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면 글로벌리에 나오는 매크로 변수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BOJ에서 나오는 그 비율은 한 번은 좀 체크해 볼 만하다. 근데 그 체크를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무너진다. 갑자기 막 옛날에 그 3월 달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SVB 은행 파산됐다 하면서 글로벌 위기다, 금융 위기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해서 그때가 바닥이었잖아요. 만약에 요번에 그걸로 해서 만약에 부각이 돼서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덩달아서 2,500이 깨진다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잡주들 다 털어내고 핵심주 다 사놓으시면은 앉아서 그냥 하반기에 돈 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강의를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차트를 이렇게 코스닥 지수를 보면 오늘 913포인트예요. 자, 요번에 이 앞전에 있는 이 900포인트를 넘어서 956까지 왔었어요. 자, 이거를 올려 세운 게 배터리죠. 양극재가 지금 에코프로 BM이 100만 원에서 갑자기 쉽게 말해서 이번 7월 3일부터 해서 어제 엊그제 무너지기 전까지 정확히 더블이 났어요. 100%. 100%가 7월 한 달 동안 웬만한 배터리 핵심주들이 제가 강조드리는 핵심주들이 다 더블이 났어요. 자, 그런데 배터리를 우리가 사람들이 다 올라가니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피해간단 말이야. 양극재가 막 오르고 하니까 세간에는 세비캠, 성일하이텍, 무슨 LNF도 제가 집어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렇게 또 동박 관련된 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해서 분리막 그런 것들, 첨보, 전액 그런 거 다 한간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 그거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하시려면은 관심을 갖고 하시려면 차라리 물려도 대장주에서 물리시는 게 향후를 위해서 낫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코스닥 지수가 지금 950포인트예요. 그리고 지금
포인트가 어제 그제 이틀 만에 4%가 빠졌다가 다시 오늘 3% 올라서 913포인트예요. 자, 대한민국 그 코스닥 지수가 2000년도에 닷컴 버블 있을 때 2600포인트 갔다가 그리고 무너져서 뭐 500포인트도 채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계속 1000포인트를 못 넘었어요. 자, 그런데 이유를 제가 좀 전에 그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그 코스닥은 투기판이에요. 그야말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냥 실체도 없는 것들이 나와서 그냥 2600포인트까지 올렸다가 그냥 불과 1년 만에 그 원위치 9분의 1 토막 뭐 10분의 1 토막 작살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많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등장한 게 셀트리온이었어요. 2010년도에. 셀트리온이 등장을 하면서 그래도 가치 있는 그 껍데기인 줄 알았더니 가치 있는 애가 실적도 내고 매출도 엄청 빵빵하고 그렇게 해서 가네 해가지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끄는 시장이었다가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서 다시 또 1000포인트 벽을 갈아막힌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나온 게 2017년도에 바이오 붐이 있었잖아요. 뭐 신라젠을 비롯해서 뭐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뭐 HLB라든가 바이오로메드 지금 상장 폐지되고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 3상을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막 올렸는데도 그때도 1000포인트를 못 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회계 이슈 걸리고 전부 다 그 이 사모펀드 그 시비 발행해가지고 전부 다 물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라인펀드에서 사태가 나버렸잖아요. 바이오 다 해먹다가. 그러니 불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또 꺾인 거예요. 그러다 코로나 때 1060포인트인가 잠깐 갔었어요. 이번에는 넘는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올린 거는 뭐예요? 코로나 진단키트잖아요. 진단키트. 코로나 진단키트들이 그때 한때 그 코로나 진단키트 기업이 뭐 시가총액 3위인가까지 확 올라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진단키트 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시가총액을 잠깐 일시적으로 차지했다가 결국은 1년 반짝하고 나서 다시 10분의 1토막 났잖아요. 지속성이 없는 실적을 가지고 그 섹터가 계속해서 움직인 게 지난 20년 동안의 코스닥이다. 자, 그런데 배터리는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가총액 넘버 1, 2를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한간에는 뭐 25년도 실적을 뭐 덧붙였니, 뭐 30년도 실적을 덧붙였니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불과 지난 4월 달에 하나증권의 뭐 김현수 연구원처럼 그렇게 해서 뭐 8달러 연구원 뭐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매도 리포트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해서 일시적으로 충격은 받지만 결국은 그때보다 3개월 만에 200%가 올랐어요. 자, 이거는 비단 그때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공매도 하면서 안 좋은 뉴스 굉장히 나왔어요. 그때가 10만 원이었고 에코프로가. 자, 그런데 결국은 고점을 계속 벗겨나가잖아요. 지금은 수급이 바뀌고 있죠. 배터리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배터리가 개인 수급에서 외국인 수급으로 바뀌어요. 이 외국인 수급의 대부분은 공매도 친 거 소시퀴즈가 나오는데 결국은 뭡니까? 정상화가 돼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얘네가 불가피하게 소시퀴즈를 해서 그거를 공매도 친 거를 다시 메꿔 넣어야 되지만은 그거를 결국은 뭡니까? 채워놓고 나서 다시 세팅을 해서 인덱스로 또 돌려야 돼요. 거기다 지금 미래에셋하고 삼성자산운용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소재 전용 ETF가 나왔죠. 그리고 그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핵심에서 놓으셔야 된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흔히 1, 2, 3월 달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뭐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리튬이니 뭐 그런 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리사이클링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막 그렇게 됐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안 되잖아, 다른 것들은. 제가 핵심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안 되는 쪽은 뭐냐면 경쟁자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경쟁자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뭐 우후죽순 이렇게 나오는데 뭐 분리막이니 뭐니 해서 막 나오잖아요. 엔캠이 무슨 미국에서 뭐 어쩌고 하는데 뭐 맨날 그냥 빠지고 있잖아요. 경쟁자가 있고 마진이 작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뭡니까? 앞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원가 경쟁이 들어가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어제 그제 무너졌다고 배터리 끝났다 뭐 이제 뭐 옛날 뭐 새로운 기술의 어떤 화려한 버블을 이제 답습을 한다. 앞전에 또 뭐 일동제약을 답습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은 사실 그 비교하는 종목을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새롬기술 같은 그 껍데기 회사가 뭐 그렇게 드라마 소재로도 나올 정도로 그런 거에 비춰서 에코프로를 평가한다. 물론 이제 그 이 슈팅이 돼가지고 수급적인 이슈라서 최근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슈팅 나온 거는 인정.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0만 원 이상에서 슈팅을 따라가신 분은 단기로 이렇게 가셔야 되고, 내가 이 회사하고 정말 성장을 나는 같이 해볼랜다 하면 최근에 같은 그런 이 부분들 변동성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배터리라는 산업 자체가 결국은 앞으로 갈 길이 먼데, 그럼 그 갈 길이 먼 미래를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온갖 노이즈들이 많고 그 목표치를 함부로 설정을 하면 안 된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시장의 시세가 말을 해주고 그 수급을 통해서 말을 해준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고, 그 기업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뷰가 바뀌지 않는 한 그 변동성은, 물론 150만 원 찍었다가 갑자기 뭐 이틀만 3일 만에 100만 원까지 내려왔으면은 150만 원에, 아까도 상담에서 그런 거 있었지만은 150만 원이 내 이익으로 생각을 하세요. 내 원전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주식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50만 원, 제가 여기서도 이 자리에서도 50만 원대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잖아요. 그건 이 방송 자료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오는 동안에 그 사이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갔잖아. 그러면은 그걸 또 팔고 쫓아간 사람은 지금의 그 부분을 못해. 근데 결국은 배터리가 결국은 총 수익률을 따지면 가장 많아요. 그러다 또 박살 한번 났다가 또 결이 또 바뀌면서 수급이 바뀌고, 주식은 항상 손바뀜이 바뀌면서 차근차근히 계속해서 단계를 넘어가는 게 주식이에요. 하지만 핵심을 하셔야지. 그 주변은 온갖 경쟁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온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배터리가 최근에 너무 어수선하고, 우리 그 노란톡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제 강의를 신뢰하고 그동안 30강을 통해서 신뢰하고 오신 분들이, 그분들조차도 굉장히 그 힘들어 하시는 거를 보고 오늘은 종목 상담보다도 일단은 그 주를 마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또 내일 월요일 날 갑자기 또 가짜 반등을 해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냥 수급적인 과정일 뿐이다. 이 회사는 전혀 뭡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갑자기 뭐 배터리 공급 계약이 뭐 안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나오면은 물론 다 대피하고 엑시트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이 회사가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자회사가 그냥 무슨 뭐 사업부 하나 띄워가지고 물적 분할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자회사 상장 준비하고 있고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주변주를 사이드에서 놀지 마시고, LLF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LLF는 그 노이즈, 제가 계속 강조드린 그 노이즈가 해소되면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단기적인 어떤 이슈,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살아주면은 물론 그 밑에 있는 폐배터리 그런 사이클로 돌아서 테마를 이루면서 배터리 테마 해가지고 바짝바짝 될 수는 있어요.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래도 가지고 가시려면 대장에서 항상 핵심에서 머무르셔라. 그게 뭐 150만 원 갔다가 100만 원 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넘어가셔야지 먹을 자격이 있다. 지금 위치에서는. 그렇게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냥 시장의 위치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비율을 한번 정리를 하고자 강의를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네, 우리 문종 전문가님께서 시장 전반에 대한 흐름도 짚어주시고 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런 교육들을 나는 장중에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장기적인 접근으로는 전망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장기적인 접근에서는 보유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LG U+는 반등을 주면서 11,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매도를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솔루션 역시나 반등을 준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해 보시고 그때는 종목 교체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 2부 주식 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1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